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는 멋진 플랫폼 블로그. 오늘은 약간의 브랜딩을 첨가해서 블로그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네이버에 로그인을 하시고 나면 우측 상단 개인정보 박스 안에 블로그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블로그를 눌러서 팝업 창이 뜨면 팝업 창 하단에 내 블로그를 클릭해서 블로그로 접속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블로그가 없는 상태에서 아이디를 기반으로 누구누구님의 블로그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성된 것을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앙증맞게도 한눈에 다 보이는 상태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채워가 보도록 할게요. 하단에 프로필 영역에 있는 관리 통계라는 이 부분, 관리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블로그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로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원하는 대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남들이 검색해서 들어오거나 할 때 기억하기 쉬운 거, 주소 변경을 해주시고요. 블로그 주소를 변경하고 블로그 정보를 저장을 했다면 더 이상 수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블로그 주소를 변경했지만 블로그 정보를 저장하지 않은 상태라면 수정을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블로그 이름, 아이디의 블로그, 이거는 기본적인 거라서 정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인터넷 창 탭에 들어가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상단 타이틀에 들어올 블로그 이름이어서 타이틀을 정해서 입력해 주세요. 주제는 일상 블로그를 선택하면 다양한 키워드를 사용할 수 있어서 저는 일단 일상/생각으로 가겠습니다. 본인이 운영하려는 취지에 맞게 선택하시면 돼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블로그 정보를 저장합니다. 자, 이제 저장하고 나니까 블로그가 생겼어요. 여기 우측 상단에 내 블로그를 클릭하시면 메인 페이지로 가는데 지금 디자인이 적용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필도 이미 입력을 했지만 여기 에딧 버튼, 프로필에 있는 에딧 버튼을 클릭하시면 여기서도 수정하실 수 있게 바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변경할 이미지는 제 프로필 이미지고 모바일 이미지는 핸드폰에서 제 블로그를 들어왔을 때 스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바일 커버 이미지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지금 블로그 보시면 카테고리가 한 개도 없죠. 관리 페이지에서 메뉴 글쓰기 탭으로 가서 카테고리를 만들게요. 다양한 루트로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프롤로그는 카테고리부터 먼저 만들고 설명을 드릴게요. 카테고리 전체 보기는 수정을 할 수가 없고 카테고리 추가 버튼을 눌러서 게시판이 추가되면 제목을 맛집 정보 이런 식으로 추가하고 수정하는 식으로 게시판을 늘려주시면 돼요. 카테고리 옆에 글자 수, 이건 글이 전체적으로 몇 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표시하겠다는 거고요. 제 생각에는 표시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볼거리가 몇 개 더 있으니까 훑어볼 수 있게 유도할 수가 있어요. 주제, 여기는 음식점이니까 맛집을 하고 내가 앞으로 책 리뷰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책, 문학 리뷰 이렇게 적합한 주제를 정해주시면 됩니다. 또 보시면 전체 카테고리에 니은 자로 하위 게시판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는 해당 게시판을 누르고 드래그를 해서 위치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게시판에 이것저것 추가해서 같이 뭉쳐놓고 싶을 때 똑같이 게시판을 누르고 드래그해서 게시판 안에 넣어주시면 하위 게시판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것저것 다양한 게시판을 사용하신다면 보기 좋게 구분선을 넣어서 분야를 나눠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맛집과 리뷰를 이렇게 분리해 주는 것처럼 해서 여행, 그리고 음식점, 일상 일기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분류해서 관리하실 수 있어요. 기본으로 보여주는 대표 카테고리, 이건 특정 키워드를 검색해서 포스팅을 통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블로그 주소를 치고 오거나 주소가 남겨진 링크를 타고 들어왔을 때 기본적으로 보여지는 카테고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프롤로그를 설정하면 크게 의미가 없어요. 계속 보면 한 페이지당 글을 몇 개 할 건지 이런 것도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누군가 가서 댓글 달고 좋아요를 누르려고 할 때 보면 대부분 하단에 있어요. 게다가 거의 품앗이 아니고서는 댓글을 달아주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한 페이지에 한 개의 글만 보게 해서 좀 편하게 만들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체류 시간 때문에 휠을 길게 넘기게 하려고 글 3개, 10개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답방하러 다시 찾아가고 싶지 않은 방문이 이제 다시 프롤로그를 볼게요. 프롤로그는 뭐냐면 검색을 통해 포스팅으로 접속을 한 게 아니라 제가 남긴 블로그 주소를 타고 커뮤니티나 이런 데에 제가 남긴 블로그 주소를 타고 들어올 때 이렇게 내가 설정한 대로 보여지게 만들어주는 게 프롤로그예요. 썸네일과 약간의 글을 보여주는 형태이고 앨범 형태는 썸네일들만 모아서 보여줍니다.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어떻게 보여질지 정해주는 거예요. 초반에는 글이 없을 테니까 바로 포스팅이 보여지는 형태로 운영을 하시다가 게시글이 30개 정도 차면 프롤로그로 돌리시는 걸 추천드려요. 블로그를 홈페이지 대용으로 사용하시거나 포트폴리오로 사용하시는 경우에 프롤로그가 굉장히 예쁘거든요. 프롤로그를 하나씩 훑어보면 메인 페이지를 전체 보기로 해서 사람들이 방문하면 최신 글들을 먼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 세 번째를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목록마다 카테고리를 따로 설정을 해서 이렇게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메인 라인은 3줄이라는 제약이 있는데 하위 줄들은 좀 더 많이 보여줄 수 있어요. 하지만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많이 보여주기만 하는 게 의미가 없죠. 그래서 프롤로그는 좀 깔끔하고 방향성을 보여주는 식으로 여기 네가 보고 싶은 것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것들이 더 있다라는 식으로 가는 게 좋아요. 프롤로그까지 하고 저장 후 확인. 카테고리 변경된 거 보이시죠? 상단 메뉴 설정은 뭐냐면 포스팅이 보여지는 부분 말고 더 위쪽 상단 라인 부분에 있는 카테고리가 상단 메뉴예요. 지도, 서재, 안부, 프롤로그, 블로그 이 상단에 있는 한 줄. 그런데 이것도 내가 설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선택해서 놓고 저장, 없애고 싶으면 X. 이 정도만 해도 블로그 사용하시는데 문제 없고요. 좀 더 딥하게 들어가서 레이아웃과 디자인을 조금 손을 보자면 꾸미기 영역, 흥이나 마케팅 블로그를 보시면 이렇게 홈페이지용으로 해서 다양한 채널 접속 버튼을 만들어 둔 것처럼 디자인을 기획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디자인 템플릿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디자인보다 먼저 해야 하는 게 레이아웃이에요. 타이틀이 메인 이미지인데 이걸 상단에 두느냐 하단에 두느냐 카테고리를 좌측에 오게 하느냐 말 그대로 전반적인 틀을 정하는 거예요. 홈페이지형 블로그를 만들 때는 주로 상단에 타이틀이 있는 것을 많이 사용합니다. 검색이랑 RS 표시는 지울 수 없고 나머지 요소들이랑 요 표시들은 드래그해서 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정렬은 우리가 와이드 모니터가 생활화되면서 윈도우 창에서 내용의 위치를 완전 왼쪽으로 붙이거나 중앙으로 오거나 오른쪽으로 붙이는 창을 기준으로 위치를 정렬합니다. 되도록 중앙 정렬을 권장드릴게요. 오른쪽 여백이 너무 많아지는 게 보기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부가적인 요소들을 위젯이라고 하는데 우측의 메뉴에서 많이 사용하는 요소들을 클릭해서 설정하고 사용하지 않은 것은 체크 표시를 없애주면 사라집니다. 블로그를 운영하시면서 체험단을 이용하게 된다면 방문자 그래프나 카운터를 메인에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세로로는 쭉쭉쭉 늘려갈 수 있어요. 홈페이지형 블로그에서 보이는 이렇게 바로가기 버튼들도 위젯을 이용해서 디자인으로 눈속임을 한 것인데요. 요건 다음번에 블로그 디자인 심화 과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시죠? 흥이나 마케팅은 3부문을 지향하는 거. 자, 이제 레이아웃을 저장하고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확인해보고 세부 디자인으로 넘어갈게요. 세부 디자인이 스킨 배경과 전체적인 거, 정말 버튼 색까지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데요. 전체적인 배경색은 흰색이 제일 낫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진을 올리고 기획해서 디자인을 해서 올리는 컨텐츠라면은 이 배경색도 조절을 할 수 있겠지만 그냥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을 올리거나 이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배경이 흰색이거나 어두운 계열일수록 더 집중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특별한 디자인이나 이런 게 없을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배경은 흰색으로 가시는 게 낫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타이틀은 포스팅 상단의 디자인을 말하는데요. 클릭하면 블로그 메인으로 가게 되는 이 타이틀 부분에 디자인을 얻는 거죠. 직접 등록을 하게 되면 자신이 만들어둔 이미지나 사진을 넣어서 상단 디자인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이즈나 이런 것들을 디자인해서 바로 가기도 기획해서 여기에 활용하는데요. 그건 다음 시간에. 여기 직접 입력의 영역 높이는 뭐냐면 타이틀의 높이 값이에요. 기본 150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600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절바나 숫자를 넣어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타이틀 삭제, 이 버튼은 흥이나 지요, 이 제목 표시를 안 하겠다는 거죠. 보통은 디자인에 블로그명을 삽입하기 때문에 표시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네이버 메뉴는 뭐냐면 상단에 있는 메뉴 버튼 색상과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 보이시죠? 전체적인 컨셉이나 디자인을 생각해서 적용시키면 됩니다. 블로그 메뉴, 아까 전에 우리가 상단 메뉴 설정을 했죠. 이 상단의 한 줄, 개별로도 설정이 가능하지만 보색이나 매칭을 생각해서 구성을 해놓았기 때문에 제공하는 디자인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전체 박스는 포스팅 내용 부분을 배경과 구분해주는 라인인데요. 흰색, 검은색 아니면 없는 게 제일 낫습니다. 창을 조절을 했을 때 이 창에서 이 선이 계속 신경에 거슬리게끔 왔다 갔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없는 게 낫습니다. 이것도 개인의 취향입니다. 나머지들도 한 번씩 다 만져보고 예쁘다고 생각하시는 것들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장을 하시면서 내 스킨 저장, 이건 뭐냐면 지금 이 세팅을 이대로 세이브, 이 시점으로 세이브 해두는 거예요. 지금 현재 설정해놓은 디자인을 쓰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씩 바꾸고 반영을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는데 스킨으로 지금 이 순간에 저장을 해놓으면 수정을 해서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이 스킨으로 저장을 시키면 지금 이 시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동안 수정을 했던 내용들이 사라지고 지금 저장해놓은 이 시점, 이게 스킨 저장이에요.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통해서 기억에 남는 블로그를 만들어 보셔도 되고 누구의 블로그인지 닉네임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디자인을 기획해서 적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너무 길다. 여기까지 흥이나 마케팅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짧은 시간 함께해요. 3분이면 모두 알 수 있어.